네, 안녕하십니까. 톡스지기 박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53회 오늘의 북포럼 일부 톡스 주제는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발표하실 분은요, 평화와 생명이 함께하는 동물병원의 원장이신 박종무 원장님이신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임순례 감독님께서 대표로 계시는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라고 하시는 시민단체에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의료봉사팀 활동도 하시고 또 유기동물 보호 활동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거를 원장님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었을 때 원장님이 수의사가 되신 계기가 있으셨는데요. 사춘기 시절에 인간에게 상처받는 동물을 보시고 동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시다가 수의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의사가 되신 이후에 다양하고 많은 동물들을 좀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사실 크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걸 경험을 좀 아시고요.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글쓰기도 하시고 또 사진도 찍어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펜을 든 수의사라고 불리기도 하신다는데요. 정말 대단하시죠? 아닌가요? 네,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박종무 원장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생명에 대해서 또 잘못된 이해나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생명에 대해 또 생명의 공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생명 공존주의자 박종무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박종무라고 합니다. 지금 행당동에서 지금 동물병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물과 같이 생명이 우리가 같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할 것은 이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느 쪽에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생명입니다. 저도 생명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생명입니다. 또 우리는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하다못해 길거리를 걸어도 나무도 그렇고 무수히 많은 생명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을 생명관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국무총리를 한 명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일제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근대화를 맞게 한 시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 어떤 민족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역사를 두고서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생명도 어떠한 시각으로 그 생명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한 생명도 다르게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단편적인 것이 지금 올 초부터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독감 AI입니다. 이 AI로 인해서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거의 한 1,400만 마리가 지금 생매장 당하고 있습니다. 저 생매장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닭이나 오리 모두 생명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리나 닭들, 특히 닭들이 저렇게 좀 고통을 겪는 것은 꼭 저런 질병만 걸렸을 때 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 닭들이 사육되는 것은 저렇게 공장 축산이라고 해서 저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숨쉬기도 처음 들어가서 힘들거든요. 저 좁은 공간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이 닭들은 자연적인 수명은 한 15년에서 한 20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얘네들 갖다가 1950년대에는 70일을 키워줬고 그게 점점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45일 정도 키워졌는데 이거가 지금은 35일간 키워집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바짝 비육시키고 그 다음에 빨리 잡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35일간 사는 닭도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사는 겁니다. 그 산란계용으로 쓴 닭들은 숫병아리는 알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도태되고 또 육계, 고기를 먹는 병아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컷들은 사람이나 뭐 모든 동물들은 막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걸 먹어도 살이 덜 찌기 때문에 이제 사유리 효면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산란계나 육계나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가려져서 바로 이렇게 갈려져서 그 다른 동물의 사료가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그 치킨으로 도계장에서 잡는 게 보통 7억 마리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만큼의 병아리들, 거의 7억 마리의 병아리가 저렇게 갈려서 바로 죽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살아남은 병아리들은 행복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처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좁은데 한 4-5마리가 있다 보니까 병아리 닭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게 다른 닭들을 자꾸만 짜요. 그 닭들을 쪼지 못하게 하려고 조금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부리를 잘라버립니다. 그거는 저 부리 자르는 건 사람 손가락을 자르는 건 똑같거든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지금 뭐 동물들이 대부분 동물들이 다 그래요. 동물 다 그러는데 그런 어떤 가축이나 뭐 동물원에 있는 동물이 그런 애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를 살펴보면 인간 외의 동물 찾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쫓아내서. 그나마 남은 동물은 고양이입니다. 근데 이 고양이에 대해서도 계속 사람들이 돌매를 던지거나 하여튼 해코지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온 동물병원에 온 고양이인데 등 가죽이 완전히 다 벗겨졌습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뜨거운 물 끼얹어 가서 등 가죽이 다 벗겨진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동물들, 수많은 동물 갖다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것인가? 어떤 이유에, 어떤 근거로 우리가 동물을 저렇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은 약육강식, 그리고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잠깐 시원한 하늘 사진 하나 가졌습니다. 이 하늘 영어로 스카이죠. 이 스카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네, 스카이. 이 스카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 요새는 유치원부터 고생을 해요. 그리고 그 부모들도 고생을 합니다. 왜 많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이 스카이 때문에 고생을 하는가?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거는 어느 대학을 졸업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을 갖게 돼서 비정규직이 되느냐, 지금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느냐, 그렇게 갈려지거든요. 지금 올 최근에 거의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에 한 1000만 가까이, 거의 9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은 생존 자체가 그냥 까딱까딱 그냥 사느냐 죽느냐 그에 비해서 그냥 연봉이 그냥 억대가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아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갖다 너희는 좋은 데를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참 다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적자생존.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적자생존, 세상은 적자생존이고 약육강식이고 이게 정글의 법칙이야.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가야 돼. 이걸 극복하고 살아남도록 해야 돼. 세상은 무한 경쟁 세계니까. 그리고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고 이것은 생명의 법칙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교육을 받고 실제로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생명의 법칙인가? 생명에 대해서 정말 생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날 때는 역사를 한 개인이나 한 나라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할 때는 그 개인의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한 나라의 역사를 알면 제대로 좀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생명 또한 생명의 역사를 알면 생명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간략하게 나타내는 건데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5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인 박테리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걸쳐서 가장 최근에 지구 역사에서 보면 진짜 마지막 0.01초 되는 순간에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난해 계속 진행해서 수많은 생명으로 이제 다양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 생명의 역사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박테리아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태초의 생명이고 그 이후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냥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명 진화의 역사에서 지금도 보신 것처럼 초기에는 박테리아만 있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박테리아 총량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그 해수욕장 가서 모래를 쌓으면 모래성이 흘러내리잖아요. 그 흘러내린 만큼 이제 생명의 종의 다양성해지고 기본적으로 생명의 중심축은 계속 박테리아인 것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우리가 사는 모든 생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고 우리가 가령 음식을 먹고 볼일을 보고 또 물을 마시고 소변을 보면 그것들이 다시 순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거는 다 박테리아들입니다. 이 박테리아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생명들은 계속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그 세균들은 또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도 1만 종이 넘는 세균들이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거지만 저는 저 혼자가 아니라 내 몸속에는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들이 있고 나는 그들과 하나의 어떤 소우주를 이루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박테리아들을 박테리아 하면 세균, 세균 하면 병균 바로 그렇게 연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몸에 안 좋은 거라고 죽이려고 항생제나 그런 걸 쓰는데 이 항생제에 대해서 박테리아들은 얼마 안 있어서 다 내성균을 만들어냅니다. 이겨내는. 그러면 이 내성균이 항생제를 이겨낸 균은 이 정보를 자기 혼자 갖느냐? 아닙니다. 이 세균들은 살아남은 세균은 야, 나 이렇게 하니까 살아남았어. 너도 살아남아 정보를 나눠줍니다. 그 정보가 플라스미드입니다. 우리는 뭐 지적재산권 막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뭐 하면 굉장히 그런데 이거는 생명의 법칙에서는 이거 내가 무엇을 안다는 건 내가 혼자 아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고 또 하나의 창작물을 갖고 그럼 그것들 이제 어떻게 하면 나눌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자본화되고 내 지식까지도 내 사유화하려고. 근데 생명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막 진화한 생명들은 낯선 곳에 가면 우리도 그렇지만 낯선 가면 힘들거든요. 그 적응하는데 생명은 똑같아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경우보다는 같이 공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구류는 우리가 이렇게 등산을 가면 메마른 바위에 이렇게 막 곰팡이처럼 펴 있는 거, 그게 지구류인데 그거는 균류와 주류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서 균류는 이제 물을 갖다가 빨아들이고 그 주류는 이제 광합성에서 에너지를 갖다 만들어서 같이 공생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풍경, 꽃에 나비, 벌 이렇게 날아드는 이것 서로 도우면서 하나는 영양분을 주고 또 하나는 종을 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식물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식물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면 너무 식물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걸어다니고 신경 보고 막 이렇게 언어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이 식물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사귀고 그러면 참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되었으니까 누군가를 사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거 알기 참 쉽지 않아요. 특히 남자는 여자는 틀리기 때문에 난 좋아하는 것도 해준 나중에 보면 그걸 원한 게 아니야. 네?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또 해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꽃을 보면 꽃들의 향기, 그리고 아름다운 색깔들, 그리고 꿀, 저거는 꽃에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거는 다 곤충들에게 소용이 있는 거거든요. 식물은 곤충이 뭘 좋아할지, 그리고 또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꿀들과 계속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고슴도치와 그 밤송이가 있습니다. 둘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저런 걸 보고서 나무는 뭐 느끼지는 뭐 내가 꺾어도 아무렇지 그런 게 아니라 단지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생명들은 굉장히 늘어나서 어떤 관계를 갖게 됩니다. 간략하게 표시를 흔들려면 이런 그림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받아 풀이 자랍니다. 그럼 그 풀을 곤충 그리고 초식동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우, 늑대 이런 자그마한 육동물이 잡아먹고 이거를 사자호랑이 잡아먹습니다.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틀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배웠고 또 이런 거 갖다 기반으로 해서 이제 먹이 피라미드라고 밑에 제일 밑에 풀,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제일 위에 여기는 독수리가 있지만 그 위에 우리는 인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가 은연중에 생물을 갖다가 하위 동물, 하등 동물, 고등 동물 그렇게 나누는 그 생각을 만들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보면 뭐가 잘못된지 알기 힘든데 제대로 된 그림을 보면 이게 잘못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제대로 된 그림은 이겁니다. 태양으로부터 풀들은 에너지를 받아서 자랍니다. 이 풀들의 목적은 곤충이나 추석동물에게 뜯어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일부가 곤충이나 토끼 이런 초식동물에 잡아먹힙니다. 뜯어먹기고 곤충이나 걔네들을 살리고 또 풀들도 자랍니다. 그리고 곤충이나 이런 초식동물도 다 육식동물에 잡아먹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만. 곤충이나 얘네들이 생명의 목적이 더 큰 애들한테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살려고 태어난 애들입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소수만이 여우, 늑대, 그리고 더 소수만이 아주 지금 보이지도 않는 저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지구 자연에는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거가 일방향으로 가면 지속하지 못합니다. 저쪽 가서 그냥 끝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순환이거든요. 순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박테리아에서 풀어서 이 순환을 갖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화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진화하면 이 마라톤을 생각합니다. 출발부터 해서 끝까지. 1등은 인간. 근데 진화 후 비가 내리면 물줄기가 흘러내리듯이 다양하게 흘러갑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하면 방금 전에 시작한 것처럼 사방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다양성이 만들어지고 그 진화의 방향은 이성, 덩치 큰 동물, 진보, 고등동물, 생명권의 여백. 이 중에 여백을 찾아서 생물들이 끊임없이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본 것처럼 고등생물과 하등생물을 구분하고 약육강식, 그리고 무한경제, 그리고 인간은 이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생물의 법칙 중에 하나는 생명의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양성 중에서 어떤 차이, 인간은 이성이다. 그 차이를 가지고서 차별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폭력을 항의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생명의 다양성을 갖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생명은 서로 돕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여기서도 안 되나 보다. 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따로 개별적으로 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은 짧은 시간인데 너무 많은 내용을 조곤조곤 진짜 진화의 방향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갖고 저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사실 앉아서 이렇게 떠오르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핵심 단어를 막 많이 썼는데 굉장히 너무 많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울 정도인데요.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나누는 것을 잘 못하면 미생물보다 못하다 뭐 그런 거, 그리고 연애는 식물이 더 잘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근처에 봤던 혹성탈출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서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유인원이 인간 같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못하다라는 게 유인원한테는 욕이라는 거를 영화에서도 봤거든요. 같은 맥락인 것 같고, 사실은 말씀을 듣고 보니 다양성과 나눔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나눠봤고요. 오늘 정말 너무 감동적인 얘기 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톡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